위키리크스라고요. 호주 사람으로서 이 세계의 정권들의 주요한 정보를 유출해서 폭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서 이 권력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장난을 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전 세계의 민중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줄리안 어산지가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입수해서 폭로함으로써 한마디로 해킹을 하거나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이 정치 권력에게 경종을 울리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즉, 물 밑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물 밖에서는 백조인 척하는 세계 주요 정치 지도자나 국가 권력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대중들이 반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대적 아주 반항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어산지가요, 이 미국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어산지는 페이스북 영상을 이용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진보 언론이 길을 쓰고 힐러리를 방어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사람의 목에 올가미를 걸 악마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힐러리가 악마라는 거죠. 참고로 어산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해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오면 체포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 어산지는 힐러리 캠프가 사실상 직접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러시아 간첩으로 스파이로 부르고 있다면서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 역시 러시아 스파이로 불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신메카니시즘적인 히스테리다. 과거에 미국의 진보 세력이 메카시 상원 의원이 이 빨갱이들을 색출하자라고 하면서 상원에서 벌였던 청문회를 메카시즘이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 트럼프나 미국의 다른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소련의, 러시아의 스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카시즘적인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지른 부패에 대한 증거가 어산지 등의 이메일 폭로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폭로 내용에 들어있는 미국의 민주당의 공정하지 못한 대선 관리, 즉 힐러리를 뽑아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클린턴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클린턴 재단 직원이 힐러리 비서한테 연락을 하고 해서 이 돈 준 사람에 대해서 힐러리가 한마디로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들어주는 이런 짓거리들을 해놓고 그 짓거리를 폭로한 사람의 내용에 있어서 러시아 해커가 관여했다면서 러시아의 스파이라고 낙인을 찍는 부분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어산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산지는 민주당과 힐러리 측이 최근 불거진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함과 동시에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을 겨냥해서 비판한 겁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말 경선 불공정 관리 의혹이 담긴 DNC 지도부 인사 7명의 19,252건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서 거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민주당은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이메일을 해킹하고 위키리크스가 이를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산지는 러시아 해킹 배후 주장과 관련해 진지한 분석가라면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진정한 게임 상대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인구가 10배 많고 국내 총생산은 7배나 크다. 인근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겠지만은 세계 무대에서는 러시아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조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했다면 중국이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러시아라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지금 대선에서 과거 소련을
이렇게 암시시키면서 이야기하는데 러시아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겠는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어산지는요, 이 인터뷰하고는 별개로 힐러리의 대선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 수천 건을 폭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8월 2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요, 위키리크스가 수천 쪽에 달하는 힐러리 캠페인 관련 문건을 검토하고 있고, 이 자료들은 클린턴 캠프와 연계된 여러 기관에서 빼낸 것으로 일부 내용은 놀랍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은 흥미롭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산지는 공개할 자료들이 대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는 질문에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선의 변수가 될지는 언론과 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위키리크스가 아까 말한 미군주당 전국위원회의 이 힐러리 편들기 부분을 폭로해서 전국위원장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라는 것이 정말 웃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썩어버렸냐. 대선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를 당선시키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데도 이걸 민주당 당원들이 분노할 줄 모르면서 위원장만 사퇴해버리면 끝나는 행태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참 어산지가 오늘날 힐러리나 미국을 조롱하는 것이 무리도 아닙니다. 자, 어산지는요, 이 미국의 그 여러가지 정보들을 폭로한 뒤에 스웨덴에 갔다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그렇게 지금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2012년부터 피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소된 혐의는 스웨덴에서 여성을 성범죄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좀 다분히 공작적인 요소에 걸려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어산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평소에 우리의 대중의 시각은 미국이라는 정부, 특히 과거의 부시 정권 등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많이 폭로했고 이라크 전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폭로했다. 그래서 어산지는 진보적이다. 그러면 진보인 사람은 어산지가 힐러리를 지지하거나 샌더스를 지지해야 되는데 왜 트럼프를 위해서 이런 폭로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똑같은 겁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사람이라면 힐러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끼치는 이 정경유착의 해악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사회를 해체해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산지는 지금 이런 폭로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폭로하겠다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요. 자, 힐러리 맷집 좋은데 이런 것들까지 다 맞으면서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산지 특집 좀 하겠는데요. 에콰도르 정부가요, 8월 23일 위키리크스 줄리안 어산지가 2012년부터 머물고 있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침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영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새벽 정체불명자가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성의 없이 접근하려고 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 공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국 당국이 침입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에 따라 영국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영국 당국은 침입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대사관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에콰도르 대사관 런던에 있는 담을 넘어서 어산지를 아마 제거하든지 입을 막든지 뭘 훔쳐가려고 했던 거겠죠. 자, 에콰도르 정부는, 영국 정부는 어산지가 대사관을 벗어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번 매우 중대한 침입 사건에는 더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즉 영국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나 힐러리 편을 들어서 어산지가 영국의 대사관 밖으로 나가는, 에콰도르 대사관 밖으로 나가는 걸 통제하고 체포할 수 있다고도 겁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키리크스 이 트위터 페이지는 침입 사건과 관련해서 16분 전인 2시 27분 에콰도르 대사관 외벽과 창문에 도둑이 들었다. 경비에 들킨 이후에 도주했다라고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지금 어산지는 2010년에 스웨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에콰도르 대사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체포되어서 일단 스웨덴에 송환될 거고, 그러면 스웨덴은 성폭행 부분에는 자신들이 적절히 처리한 다음에 미국으로 어산지를 송환할 거고, 어산지는 기밀자료 공개 혐의로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 2010년 25만 건의 미국 대사관 전문을 포함한 외교 및 군기밀을 위키리크스에 공개했다.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장기 복역 내지는 최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어산지가 지금 힐러리 부분에 대해서 폭로에 나서는 부분은요, 이건 굉장히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어산지는 호주 퀸즐랜드, 전번에 손주찬 학생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자유분방한 부모 밑에서 커서 10대에는 이 컴퓨터의 이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 실력을 쌓고 멜버른 대학을 나왔습니다. 2006년에 어산지가 국제적인 규모로 기밀을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키리크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99년에 위키리크스라는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도 구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케냐 반정부 단체로부터 입수한 케냐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공개했고, 그래서 케냐 투표율이 이것 때문에 10%나 올랐고 케냐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으로 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미군의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지침, 세라 펠리언 이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이메일 등을 공개했고, 이라크전과 아프간전과 관련해 방대한 양의 문건과 영상을 폭로해서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14년에는 이 김정은의 이 암살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를 상영하던 소니 픽처스가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된 내용을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에 공개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최근에는 힐러리와 관련되는 폭로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위키리크스의 지지자들은 언론 자유의 횃불이라 그러고, 각국의 주요 정부들은 국제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요, 2010년에 스웨덴에 갔다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1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지금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사실상 정치적 망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스웨덴에서는 체포영장을 2020년까지 발부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했죠. 그래서 모든 EU 국가에 유효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근데 영국이 지금 EU에 탈퇴한다니까 곧 조금만 버티면 사실상 영국에서는 스웨덴의 영장이 무효할 수도 있죠. 어산지는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스웨덴으로 가게 되면 결국 스웨덴과 미국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으로 잡혀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 범죄가 격가지고 본질적인 것은 이 미국 정부가 기밀을 폭로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처벌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래서 지금 어산지는 영국 정부가 어산지에 대해서 대사관 밖으로만 나오면 즉시 스웨덴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미국 조사에서 트럼프의 명추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막 들어온 뉴스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힐러리 지지율과 격차가 2% 안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폭스뉴스 여론조사의 결과 힐러리 41, 트럼프 39라는 겁니다. 이 앞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0%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만에 10%가 2%로 줄어들었습니다.
힐러리는 흑인에서 트럼프보다 68% 앞서고 히스패닉에서 19%, 여성에서 15%가 앞서면서 트럼프의 이 지지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10% 앞설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조사에서 자유당 게리 존슨, 녹색당 질 스타인이 각각 9%와 4%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양자 대결을 벌일 때도요, 48대 42로 힐러리가 6%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비호감들은 힐러리 53, 트럼프 56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곧 대선 주자들 TV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힐러리가 앞설 거라고 봅니까? 트럼프가 앞설 거라고 봅니까? 저는 트럼프는 TV 스타 출신인데 트럼프가 힐러리를 압도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5개 주요 여론조사에서 평균 1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만 이 TV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게리 존슨이나 질 스타인은 두 후보는 참가 못하고 결국 힐러리와 트럼프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건데, 이것은 트럼프한테 매우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는요, 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멕시코에 갔다 와서 또 고수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다 하고 이러는데, 이 트럼프는 1일날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소액 기부로만 500만 달러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화나 우편 등의 모금액을 제외한 거로는 하루 모금액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싸움이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미국 대선이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그야말로 이 상정백회하는 대선이 되길 바라고요. 그 여파가 내년에 한국 대선에서도 출마한 후보자들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바랍니다. 저도 내년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을 모든 것을 뉴스 브리핑에서 까발려 버리겠습니다.